2부 행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에듀야 교육과정과 손해평가사 합격자 실무교육 및 자격증 발급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에듀야 대표 교육과정으로 손해평가사 과정, 나무의사 과정, 근로자 국민 네일뱅카드 과정이 있으며 전국 최초 AI 인공지능 모의고사 문제은행 사이트를 개발 중에 있으며 2025년 3월 오픈 예정입니다. 제10회 손해평가사 합격자 실무교육 및 자격증 발급에 대해 농업정책보험금융업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손해평가사 자격 취득자는 자격 취득 후 1회 이상 실무 교육을 이수하여야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2025년 2월 중 온라인으로 실시 예정이며 교육비 및 제반 비용은 무료입니다. 자격증 발급은 2025년 1월 일괄 교부 예정이며 개별 주소지로 우편 발송됩니다. 문의사항은 농업정책보험금융업 평가관리부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부에서는 행운권 추첨과 함께 손해평가사의 역할과 가치, 손해평가사의 하루에 대해 고현석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고 현업 활동에 대한 질의응답은 김은순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고현석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이제 자격증을 따셨고 또 현장을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그 원장님께서 좀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나락이 뭐고 벼가 뭔지 또 현장에 갔을 때 뭘 조사하고 해야 되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볼 겁니다. 혹시 졸리실 것 같아서 중간중간 추첨을 해서 우리 한강 작가님의 또 소년연당 책도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랑 같이 해볼 것은 이번에 제가 이제 크게 4가지 했는데요. 콩 수확량 조사, 콩.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한 거, 벼 수확량 조사. 저 이거 하느라고 솔직히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 그 9월 말에서부터 10월 하순까지 거의 10월 중순까지 거의 하루도 못 쉬고 있어요. 한 25일간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현장 갔더니 장점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돈을 많이 버는 거고요. 두 번째는 뱃살이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배 나오신 분 있으면 좀 벼 조사 해볼 수 있고요. 손해평가사들이 절대 빠지 않는 조사죠. 적과후 작가수 조사 같이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복숭아에 대한 과중조사, 착과 피해, 낙과 피해 조사는 경상북도 쪽에 가서 했습니다. 청도라고 혹시 아신가요? 그래서 조사를 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콩수환염 가볼게요. 제일 먼저 이 흐름은 이렇게 돼요. 전반적으로 이제 업무 배정을 받고, 그리고 계약자님하고 통화를 하고, 조사 날짜를 정하고, 그리고 현장에 도착을 하는데 내가 찾아서 가서 도착을 했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내가 원장에 있는 위치와 내가 현장에 있는 일치 여부를 카카오맵 같은 걸로 캡처 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쭉 보시면 보상하는 재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보는 거죠. 병충해다 그러면 병. 이제 콩은 이제 병충해는 아니고 강풍이다, 뭐 한해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호우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기상청자로 확인해서 확인합니다. 얘는 종합위험이기 때문에 비만 오면 되는 거예요. 80mm 따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농지 전체 사진 찍고 면적 측정하고 한 바퀴 좀 더 그림 나오니까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설명 한번 넘겨주세요. 자,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하면 지금 빨간색 점이 나예요. 나 위치. 그리고 그 농지 앞에 가서 카카오맵을 클릭을 하면 현재 그 위치가 나와요. 그럼 그거 클릭하고 화면 스캔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이 농지에 현장에 도착했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옆에가 이제 기상청 자료 있죠. 이 기상청 자료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날씨 누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그 지역 클릭하시고 보면 그날의 1급값을 체크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세세하게 이제
협회라든가 법인에 가시면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상청 자료 보시고 이제 화면 캡처 뜨셔도 되고요. 또 잠깐만 기다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갔더니 농지가 보니까 하우스가 제재 있잖아요. 그러면 저 면적은 실제 경작면적이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점 찍은 부분만을 다시 면적을 측정을 해요. 그래서 저걸로 가입 면적을 바꾸는 겁니다. 그걸 계약 사항 변경이라고 하죠. 10% 이상 차이 나면 계약 변경하는 거.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합니다. 자, 한번 매겨볼게요. 그리고 홈조사하면 이제 실제 경작 면적을 조사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밖에 보면 면적 측정기라는 기계가 있어요. GPS 면적 측정기. 아니면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저는 어플 씁니다. 제가 밖에 있는 면적 측정기는 쓰다가 잘 안 쓰고 어플 쓰는데 어플이 좋고요. 혹시 어플이 궁금하신 분은 에듀의 홈페이지에 오시면 자료실에가 올려놨으니까 그거 다운받아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한 바퀴 돌다 보면 뭐다 그 면적이 그려지면서 면적이 계산돼요. 그럼 그 화면 캡처하시면 됩니다. 또 잠깐만 해봅니다. 이건 콩밭이에요. 즉 콩은 우리가 수확량 조사 적기가 기억나신가요? 콩잎이 누렇게 변하여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잎과 줄기가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변했을 때 수확이 가능해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 콩잎이 없어요. 무수했던 게 그럼 수확량 조사 적기구나 이렇게 보시고 수확량 조사 하는 겁니다. 장 한번 넘겨볼게요. 얘는 면적 측정기라는 기계입니다. 밖에 있는 기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는 이제 돈이 너무 많아서 좋다 그러면 사시면 됩니다. 70만 원짜리 정도 사시면 되고요. 나는 그 돈 갖고 우리 애기들하고 고기를 먹고 좀 절감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플 쓰셔도 돼요. 사실 어플이 좀 더 저한테는 좀 와닿더라고요. 좀 정확한 감이 있습니다. 잠깐만 넘겨봅니다. 여기는 이제 콩밭인데 조사하면 밑에가 콩밭을 전경을 찍어요. 근데 지금 저기 건물, 새 건물 지어진 거 있죠. 하우스랑. 저것도 지금 콩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입돼 있어요. 그럼 저기는 콩이 안 심어졌잖아요. 그러면 저 면적을 뺀 나머지 면적만 보험에 다시 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할 때 다시 계약상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평가사한테 있다. 그래서 면적을 지금 건물 있는 부분을 빼고 면적을 측정합니다. 뭘로? 면적 측정기로.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밑에 보면은 지금 파란색으로 글씨 써 있죠. 저 밑에 전화번호가 제가 왜냐하면 현장 모든 손해평가들 사진을 핸드폰에서 찍긴 하는데 내 카메라 앱으로 찍지 못합니다. 손해보험사 어플을 들어가시게 되면 거기에가 사진 촬영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로 찍어요. 그럼 그걸로 찍으면 이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핸드폰 번호 누구, 고현석이라는 사람이 찍었구나. 그리고 농지치는 몇 번지가 다 나와요. 그럼 결국 뭐예요? 현장 가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겠죠. 이렇게 작업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콩은 표본관을 정하잖아요. 표본조사에서 내주 일한 길이 할 때 줄자로 내주 일한 길이 하고요. 또 한번 봅니다. 장화 신었습니다. 이렇게 장갑. 그리고 일학폭 같은 거 조사하고 표본관 하나, 둘, 셋, 넷, 5관이면 이렇게 배워와요. 콩을 수확해 와서 이제 저기는 일부러 이제 제가 자료로 쓰려고 표본관 표시를 해드린 것 뿐입니다. 실제 현장 가면 저렇게까지는 않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사진 찍습니다. 대신 저렇게 표본관이 5구간이면 5구간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구분은 지어서. 그래서 각 구간마다 이제 콩을 터는 거예요. 콩을. 장 한번 넘겨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가 이제 지금 밖에 보시면 알겠습니다. 이 주머니가 뭐냐면 고추 주머니예요. 고추망. 양파망이 아니라 거기다가 아까 1번 구간치 이제 콩을 집어넣고 이제 몽둥이로, 저 몽둥이 보이시죠? 저게 이제 저걸로 살살살 때리시면 돼요. 때리셔가지고 꼬투리는 버리시고 나머지만 뭐다 이제 그 바구니에다가 제가 한번 넘겨볼게요. 좋습니다. 열정적인 모습입니다. 저때의 강도는 뭐냐면 이제 신랑이다. 그러면 이제 신랑이 이쁘면 천천히, 미우면 세게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제가 한번 넘겨볼게요. 자, 그래서 받아가지고 이제 꼬투리를 버리죠. 이렇게 버리고 안에 콩만 합니다. 콩할 때 이제 막 불겠죠. 이물질 제거해주고. 이렇게 부는 저분은 누굴 것 같습니까? 느낌상. 좀 여러분도 아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김은숙 교수님입니다. 야물게 잘하시네. 그래서 이렇게 무게를 측정하죠. 이렇게 무게를 측정하는데 좀 이따 0점 조정하는 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수분 측정을 합니다. 콩알을 저렇게 넣고 그다음에 수분 측정기에 넣어서 이게 측정을 합니다. 예, 보통 콩 같은 경우는요, 표본 구간마다 3번씩 평균을 재요. 그래서 저렇게 3알 정도 넣어가지고 측정하고 또 3알 정도 넣어가지고 측정해갖고 평균값을 찾습니다. 첫 번째 했더니 20.5%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또 조사를 하고 두 번, 세 번째 지금 또 촬영하느라고 지금 연속 눌러본 겁니다. 그래서 3회 하고 나면 밑에가 평균이라는 글씨 보이죠? 이 나온 것을 사진을 촬영합니다. 그리고 이 나온 수치를 조사서에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내겨볼게요. 자, 그 다음 얘는 이제 참고로 팥입니다. 혹시 팥 아시죠? 팥도 우리가 수확량 조사를 시행을 해요. 그래서 팥도 가지고 이렇게 이번에는 이제 펼쳐놓고 또 두드려서 수확량 조사합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거 뭐 잘못한 것은 아닌데 누군가 비는 것 같은 느낌? 뭐, 됩니다. 평상시에 좀 애매한 것들을 이때 다 털어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꼬투리는 버리시고, 네, 꼬투리는 버리시고, 판만 갖다가 이 표본관에서 중량을 측정을 하는데, 보통 바구니를 이렇게 2개씩 갖고 다녀요. 그래서 위에 것은 좀 큰 거, 그래서 알맹이 빠지라고 하면 조금 이물질을 빨리 제거할 수 있겠죠. 손해평가는 이제 장비빨입니다. 장비가 좋아야 빨리 끝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빨리 끝나겠죠, 이제. 네,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소리가 아주 리얼하고 좋습니다. 이거 꼭 현장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다음 해볼게요. 자, 얘는 이제 콩이에요. 콩도 한번 더 볼까요? 콩도 이런 식으로 아까 정리해서 저기 저울 위에다가 놓고 저걸로 이제 무게를 측정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이제 약콩이거나 검정콩이에요. 선입회도 보험에 가입 가능합니다. 이렇게. 약콩입니다. 됐습니다. 생각 많이 해주시고요. 네. 한번, 네. 이것도 이렇게 현장에 가면 이거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이걸. 보통 밥 하시는 분 잘 하시죠? 네. 됐습니다. 너무 자주 보면 질립니다. 예, 됐고요. 이게 이거 10% 높잖아, 로스. 예, 넘기시고. 예. 자, 이거 봐보세요. 항상 저울 할 때는 우리가 0점 조정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보면 135g은 뭐예요? 저 용기의 무게라고요. 그러면 저렇게 해놓고, 저기서 0점이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0g으로 바뀌죠. 들면 마이너스 135g이 나와야 정상이겠죠. 그 상태에서 중량을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자분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입회하에서 하시니까. 그렇지 않으면 좀 오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수산시장에서 생선 살 때 바구니에 담아서 무게를 측정하면 조금 의심되잖아요. 저 바구니 무게까지 내가 계산하는 건 아니야? 이렇겠죠. 그래서 꼭 보여주시고 진행하시면 계약자하고 다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한번 넘겨볼게요. 이런 식으로 사진 다 나오죠. 그리고 날짜 있죠. 그 다음에 장소까지 다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얘는 콩 무게가 139g이고 콩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콩 상태를 보면 이제 좀 병이 좀 발생해서 이런 경우는 중량이 덜 나간 만큼 일정 부분 미보상 비율이 적용이 됩니다. 저렇게 콩이 바짝바짝 마른 것들은 좀 미라병 걸린 것들이에요. 미라가 어떤 거예요? 쫙 말라버린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미라병 걸린 것도 있고, 저 콩 조사할 때는 이제 그 애벌레도 조금 나오기는 했어요. 많이는 나오지 않아서. 또 넘겨보시고요. 자, 함수율 수분 측정할 때 항상 사진을 찍으실 때는 평균 3의 평균이라는 얘기예요. 공부하셨죠? 3의 평균 촬영하고 이렇게 수분자 20.3% 저거 사진 촬영하시고 조사서에다가 기재를 합니다. 그럼 1번 표본구간은 20.3% 중량은 얼마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아까 139g 그다음에 20.3% 그리고 내주 1항 1, 2항 복귀 조사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여기는 현장 조사를 계약자한테 찾아가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냥 이건 동영상, 그냥 사고 나가지고 쳐는 건데, 한번 눌러보시면, 네, 이렇게. 이제 시골 농로를 타고 계약자를 만나러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만나십니다. 반드시 되도록이면 계약자분의 차를 안 타고 가시기를 바라요. 평가사 차를 타고 가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자분 차를 타고 가면 거기 갔다가 다시 어느 농협 앞으로 왔다가 아니면은 마을회관 앞으로 왔다가 하면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되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계약자가 요구하는 피해율이 맞지 않을 경우에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도 있겠죠. 예. 그래서 내 차로 직접 이제 시골길을 달릴 수는 있어야 되고요. 내비 잘 보실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요즘은 내비가 워낙 좋아가지고요. 카멘 많이 씁니다. 카멘 많이 씁니다. 네, 넘겨보시고요. 여기는 이제 콩 전수조사죠. 전수조사 할 수 있는 품목은 콩, 팥, 벼, 세 가지밖에 없어요. 콩, 팥, 벼, 밀, 보리. 콩입니다. 콩도 수확 적기죠, 지금. 수확 적기죠. 이렇게 잎이 다 떨어졌고. 그래서 그때 콩은 일반 벼를 수확하는 콤바인하고는 달리 잡아먹으면서 수확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막 왕왕 잡아먹은다. 그게 클래스 콤바인이에요. 앞에 볼게요. 한번 돌려보시죠. 예. 그럼 현장에서 저 사진을 촬영하셔야 돼요. 콩을 수확하고 저 안에 곡물 탱크로 콩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갖다가 중량을 꺼내서 측정합니다. 열심히 이제 콩을 수확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 봐보세요. 또 우리가 여러분 공부하셨죠? 자른 콩을 농지에 그대로 둔 경우에도 전수조사 가능하다고 혹시 기억나신가요? 기억 안 나면 당연히 안 나요. 맞겠죠? 시험 문제 끝났는데. 그럴 때는 뭐야? 농지에다가 벼서 농민이 모아놨어요. 그때는 크로스 콤바인하고 전수조사 가능합니다. 꼭 배딱에서 전수조사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모아놨으면 가능합니다.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 왕왕왕왕 이제 뭐 괴물이 뭐 잡아먹었죠. 그럼 상시 촬영합니다. 그리고 저 크로스 콤바인, 저 뒤에는 지금 이물질 나가죠. 그리고 크로스 콤바인이 저 안에 곡물 탱크에 있는 거, 그걸 다 콩을 배출해서 무게를 측정합니다. 한 농지에 가면 이렇게 자른 콩들이 여러 군데 모여냈어요. 여러 군데 모여있으면 그거 갖다 다 수확하도록 반드시 확인하고 중량 조사합니다. 그리고 함수율 조사하는데 전수조사는 10회 평균이잖아요. 10회 평균도 기억하셨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됐고요. 이것도 이제, 이건 양이 많은 거. 됐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가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콩 같은 경우 현장에 조사할 때 거의 대부분이 표본조사가 거의 한 99% 표본조사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계약자께서 나는 꼭 전수를 원하는 경우는 한두 건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해놨으니까 현장에서 전수조사를 요구한다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가서 전수조사에 응하시되 뭐 그쪽에 팀장님이라고 상의해가지고 진행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전부 다 표본이고요. 표본조사하면 낫으로 벼를 그 콩대를 베야 되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베일 때 좀 조심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 다음은 벼예요. 벼는 올해 모든 평가사들이 일을 가장 많이 한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벼는 보상하는 병충해가 들어가다 보니까 농민들께서 똑똑해지셨어요. 계약자분들이. 과거에는 벼멸구 또는 도열병이 발생해도 신고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합니다. 이번에 발생된 도열병 제가 조사한 지역도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죠. 목도열병이라고. 목도열병이 많이 심하게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에서는 목도열병을 고사 면적이나 미보상 면적 다 아무거나 구분해서 그냥 정리해서 조사 답을 써도 인정하는 걸로 복수응답으로 처리하게 됐습니다.